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해?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마켓 11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요. 네. 오늘 그래도 저는 계속 새벽에 다니고 지하철 타니까 모르는데 네. 길에 차가 많이 뭐 줄었다는 얘기야 돼? 뭐 좀 줄긴 한 것 같은데. 운전하고 왔어요? 네, 운전하고 근데 왔는데. 차가 별로 없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들 막히긴 해요. 그래요? 조금. 예. 이게 좀 핫 시즌이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하여튼 시장은 어떻게 핫한지 모르겠어요. 시장 분위기 좀 큰 틀에서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거래소가 오히려 또 지금 하락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거래소 500억, 코스닥에 대해서 289억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코스닥 매도의 주인공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투신 같은 경우는 투신 연기금은 지금 뭐 투신은 뭐 매수에 대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수 금액이 2억이니까 크지 않고요. 네. 여전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75억에 대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왜 그렇지, 걔네들 도대체? 금융투자는 일단 뭐 공매도도 좀 있고요. 빠져갖고. 왜냐면은 이 테이퍼 텐트럼을 활용하는 공매도 이 부분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거래소 종목, 거래소 업종에서 보게 되면은 통신주가 좀 강세.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쪽에 그 조정을 좀 염두에 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베타 개수가 작다라고 그러죠.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하는 네. 그런 이제 흐름에 대한 쪽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실적 장세구나, 신세계 푸드, CJ 프레시웨이 이런 기업들 양호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주들도 여전히 조정에 대한 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 제약주들이 좀 더 변동성이 크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분이 눈에 확 띄었어. 누구야? 이런 분은 돈 버시는 분이거든. 네네. 저는요, 필명만 보면, 필명이라 그래. 여기 있는 건 필명이라고 하죠. 네. 필명? 필명. 필명만 보면 돈을 버시는 분, 아니면 돈을 대박 버실 분, 돈을 조금 버실 분, 돈 벌기 쉽지 않은 분 나오거든요. 이분은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갑시다. 왜, 누군데? 딱 1%님. 딱 1%. 딱 1%님 돈 버실 분이야. 네, 딱 1% 안에 드는 분이거든. 상위 1%. 근데 이분을 위해서 네. 필명을 하나만 조금 수정. 필명은 한 달에 한 번 못 바꾸나? 한 달에 한 번만 바꿔? 모르겠어요. 바꾸겠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 말고요. 다른 분 말고 딱 1%님만 빨리 필명 바꾸세요. 어떻게? 뭘로? 딱 0.1%. 0.1%? 0.1%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거든. 0.1%. 왜냐면 0.1%. 예전에 1% 비즈니스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요. 네. 근데 이제는 1% 갖고 안 된다.
0.1%다. 네. 0.1% 되면 대박 보는 분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돈은 0.1%가 다 갔는데 이게 디지털 디바이드의 핵심인데요. 심지어는 0.1도 아니라 0.01인데요. 오늘 0.1%까지만 바꾸세요. 딱 1%님. 근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미 바꾸시면 딱 어떻게 해요? 한 번 바꾸셨어. 그러면 이분이 못 바꾸시니까 다른 분이 바꾸시면 바꾸실 분 들어오면 그분 돈 버실 분이야. 딱 0.1%만 들어. 0.1%만. 먼저 바꾸신 분이 장땡이지 지금요. 네. 네. 아 진짜로. 근데 로열티 내시고요. 오늘 왜 그런 얘기했지? 왜 갑자기 그 1%님을 보시더니만. 아 이분이 네. 갑자기 오늘 우리 방송이 좋다고. 그런데다가 네. 0. 진짜 농담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요즘 0.1% 비즈니스는 안 된다. 0.1이다. 심지어 0.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역시 오늘 어제 뉴스를 보고 제가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주식 혹시 올라가지 않겠거니 했거든요. 네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네. 이런 얘기하면 저 이학년 교수 저 거짓말쟁이다. 네. 막 여기 오늘 오르니까 그런다 했는데요. 역시 정말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뭐가? 그 대한민국은 정말 돈이 많아야 돼. 왜요? 돈이 많고 0.01%가 돈 버는 나라야. 딱 느낀 게 뭐냐면 난 0.1%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0.01% 근처도 못 가지 우리는. 그러니까 0.01이 아니라 그 근처는 근처도 못 가지.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한 10명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 네. 대통령한테 이렇게 진언할 분은. 그러면 난 박수 쳐드려야 돼. 뭐라고 진언했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 광복절 날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광복절 금요일 날 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로 뉴스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도심 휴가가 한적하고 좋아. 아, 도심이. 호텔 신라. 호텔 신라. 그리고 또 어디로 에버랜드 놀러 가야지. 재벌 제일 먼저 들은 거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럼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농담이 아니에요. 네. 어디 가면 집에서 놀면 뭐야? 집에서 놀면 요새 까놓고 얘기해서요. 집에서 놀면 혼자 사시는 분은 하다가 어째 가족과 사시는 분이요. 네. 집에서 여름날 와이프가 밥하자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해, 나 싫어해. 밥해 싫어하죠. 먹자고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자, 만두국 끓여 먹자, 좋아해, 안 좋아해? 싫어하지만 애들이 원하면 해주지. 그런데 내가 원하면 애들이- 안 해줘. 어. 더러운 세상. 근데 뭐야? 나가서 사 먹잖아. 그쵸. CJ 프레쉬 이런 거. 올라가잖아. 네네. 오늘. 이게 지금 정말 세상은 정말 이런 게 다 연관돼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 근데 보면 정말 오늘 호텔실로 올라가는 게 물론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재미난 세상입니다. 재미난 세상. 앞서 우리가 방송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열정 알바의 최고는 뭐야? 열정 알바의 최고는 인형탈이죠. 인형탈이잖아. 인형탈. 인형탈 쓰는 정말 고생하는 이 더운 날도 인형탈 쓰고 거기서 어떻게 제가 롯데월드인데 갔거든요. 네. 거기서 저기 롯데월드에서도 뭐 중간중간에 행사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나 속을 그걸 보면서 어저께 영화 보고 그저께 영화 보고 나면서 그걸 보고 나서 롯데카드를 안 써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네. 저는 롯데카드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고 그래갖고 뭐 마일리지 주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 엄청 고생하는데 얼마나 받겠어. 인형탈 쓰고 더운데 물론 걔는 실내에서 있겠지만 네. 걔도 월급 걔 시급이 얼마야? 7,000원. 걔도 시급 7,000원밖에 안 돼. 아니면은 많으면 10,000원. 그 최종 오너들은 개판 싸우고 있는데 네. 아주 어이없어. 그래서 롯데카드 안 쓰려고 이제. 그래서 이중간에 저한테 전화한 사람 있잖아요. 네. 카드 못 쓰시라고 어디 카드 하라면 바로 가입한다 내가. 이럴 때 딱 걸려야 되거든. 제가 롯데카드만 3년 4년 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렇고요. 그 주말에 썸머썸 페스티벌 거기 갔다가 아들이 시끄럽다고 가자고 그래갖고. 썸머썸이 뭐야? 페스티벌 하는 거 있거든요. 음악 혁오 나온다고 그래갖고. 어디서요? 그 한강 수영장에서. 자기 동네? 혁오 밴드 나온다고 그래갖고. 자기 아들이 혁오를 알아? 모르죠. 근데 이따 시끄러우니까 집에 가재. 밴드 지금 수영 싫겠다고. 이제 아빠 노는 데 가자 그랬더니. 네, 딱 이따가 아빠 가자. 시끄러. 이래갖고 집에 왔네. 혁오가 그 노래가 시끄러운 애가 아니던데? 혁오는 아닌데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메인이니까 혁오는. 혁오가 메인이야 이제? 이제 메인이지. 이제 앞에 또 이렇게 하는데. 혁오 메인? 앞에 막 하는데. 정영돈도 함부로 못하는? 그렇죠. 앞에 막 나오는데 이제 일단 궁착궁착 이러니까 시끄럽다고 가자고. 그래서 갔죠. 좋은 얘기인데요. 그건 그렇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죠. 시장은 어렵지만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요. 개그맨은 박휘순이고 영화배우는 박희순이래. 네, 희순. 희순. 그분이랑 비슷한 걸로 하고 전직 조폭으로 네. 전직 조폭으로 우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잠깐 얘기 좀 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오늘 공개 방송 하신 데가 빨리 보내드려야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반도체 수출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저도 코스닥이 된다는 데를 떠나서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올해 이제 7월 달까지 해서 처음으로 월별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네. 월별 루수익률 처음 마이너스 나왔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올랐는지 연간 45% 정도 올라왔어요. 지수로 보면. 이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돈이 많이 몰렸다. 최근 들어서 특히 6월, 7월에도 계속 돈이 들어왔어요. 중소형 펀드 쪽으로. 근데 보시면, 야, 누가 중소형 펀드 가입하냐 그래도 이게 딱 갈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큰 주식들 위주로 펀드가 들어가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온라인 쪽은 집중적으로 중소형 쪽으로 들어가요. 연세가 있으신 분 50대 이상은 대부분이 큰 주식들 하는 펀드를 가입하시고요. 20대, 30대에서 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중소형제 펀드로 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의 힘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후행적이죠. 그건요. 그래서 되겠는데 또 하나는 항상 코스닥이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주식이 매력이 덜할 때예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큰 주식들이 매력이 덜할 때. 근데 큰 주식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뻔하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런 거잖아요. 석유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내수 경제야, 수출 경제야. 수출 경제죠. 수출 경제. 그러면 네. 반도체 하나만 잘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만 하다 보면 큰 틀에 있는 몇 가지 그 중요한 것들 놓치는 부분 많은데요. 재화면 한번 잡으세요, 피디님. 알게 모르게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7월에도 마이너스 3.3% 또 했어요. 이러다 보니 제 논리는 그거예요. 제 생각은 코스닥이 성장 이런 걸 떠나서 코스피 시총 대형주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나쁘더라도 코스닥을 지금 딴 걸 찾는 거죠. 예, 그렇게 있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코스피가 잘 되면 코스닥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스피가 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거예요. 모멘텀은 뭐냐? 수출이 잘 돼야 되니까 수출이랑 상관없는 KT, 한국전력, KT 엔지는 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KT도 수출도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랑 좀 대척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조업도 아니고 수출 대형주도 아니고 그렇죠. 담배 피고 많이 네, 피는 거. 그리고 코스닥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진생으로 통신이나 이런 행복하죠. 것들이잖아요. 물론 실적도 바탕됐고 한국전력은 사상체육과거든요. 지금요. 네, 5만 2천 넘어서. 그리고 보면 이런 거죠. 전기가 막 이나 얘기 나오고 좀 전기 많이 써라. 지금 전력 예비 전기율이 뭐 30% 낸다며요. 전기를 안 써갖고. 어?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느끼시겠지만 지하철에 빵빵 춥잖아요. 네. 예. 그게 지금 시장에 보이는 거죠. 그게 뭐 전기를 쓰거나 안 쓰건 간에. 슬픈 거지. 예, 슬픈 현실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게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세요. 그런 크게 보면 코스닥이 된다 안 됐다, 코스피가 된다 할 떠나서 큰 틀에서 보면 뭔가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게 뭐 자동차도 잘 팔려야 되고 이러는데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얘기 어떤 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잠깐 덧붙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3.3% 화면을 잠깐 잡아주시면요. 3.3% 수출 얘기? 수출이 감소했고 수입은 15.3%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쭉 보게 되면 네. 좀 안쓰럽기는 한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석유화학 제품 제외 시 7% 7월 수출 증가, 이런 1%가 증가했다. 안쓰러운 그런 멘트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석유화학 제품이 20억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지금 다 감소했죠. 평판, 디스플레이, 컴퓨터 마이너스 6.5, 뭐 자동차 부품 마이너스 10.7,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16%, 다 감소했는데 그나마 반도체, 그 철강, 그죠? 철 구조물, 그다음에 반도체, 모바일 디램, 시스템 반도체는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더 내려보게 되면 새로운 품목 중에서 수출 증가율이 새로운 품목,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나오죠. OLED,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OLED하고 화장품은 증가했다. SSD는 일시적인 해외 재고 조정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별로도 중국의 수요가 감소했고요. 네. 중국 수요 감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하고 자동차 수요 감소했고요. 우리한테 수입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엔조이 효과로 인해서 일본도 역시 우리한테 수입하는 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기 회복 지연 등 주력 시장 수출이 여전히 지금 부족한 상황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6.4% 감소, 그다음에 일본이 28% 감소, 그다음에 이런 식이고,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쪽으로는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미국향 물량은 1.8% 정도 증가하는 쪽이 나타나긴 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어쨌든 상황에 대한 쪽이 상당히 안 좋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장품하고 SSD, 화장품이 지금 긍정적인 이유는 네.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장품 수요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르스 때문에 못 가니까 한국 화장품 온라인으로 사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수출 동향에 대한 그거를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가시게 되면 보도뉴스 알림에 아니 자기 자료가 아니라 네, 나와 나라에서 있거든요. 나라의 네, 자료네. 보도 해명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와 있으니까 가서 여기 수출 동향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나오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또 말이 나온 김에 좀 얘기해 보면 이제 유가 있잖아요. 유가 하락. 네네. 유가 하락이 이제 50달러 또 깨지고 47달러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그 저희 방송에서는 꾸준히 뭐 의견을 다양한 의견 드리고 있지만 하여튼 3월 초에 기억했던 42달러 그 이하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있다란 주장이 있다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 2, 3월까지 유가 떨어질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란하고 그 미국 경질유 수출이죠. 아, 그렇죠. 예. 그 이제 수출 재개하는 거, 뭐 30년 네. 만에 수출 재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가 여전히 생산을 네. 늘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에 있다는 게 그건 이제 맞는 얘기고, 제 말은 주식시장에서 차이가 나는 거. 뭔가요? 이제 큰 틀의 주식들에 따라 경기치 안에서 보면 1, 2, 3월 달에 뭐냐면 그래갖고 이번에 통렬하게 기획재정부가 반성을 썼어요. 그때 보면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증권계나 글로벌 업계에서 글로벌들이 유가 떨어지면 전 세계 어렵다만 얘기했더니 그때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호재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죠? 그래 그때 막 비판했는데요. 지금 보면 기획재정부가 그때 상황 판단이 틀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떨어지면 유가 떨어지면 글로벌 경기에 일단 우리나라도 안 좋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다는 건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찾아보시면 기획재정부가 그 당시에 상황 판단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기감이 이제 그 당시에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좋다는 게 상황 판단이 나라에서 상황 판단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날라리 잘 올라가던 주식이 있어요. 뭐예요? 날라리? 엄청 잘 가던 주식 있죠. 유가 떨어질 때 그 당시에. 비행기? 대한항공이 엄청 올라갔죠. 네. 엄청 올라갔죠. 네네. 지금은 신저가 나왔어요. 왜 이래?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마카다미아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죠. 마카도는 상관없이 올랐죠. 네네. 마카도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마카도 연말이잖아요. 네.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또 저점 나오고 있잖아요. 연저점 부분까지 가네요. 저점이죠. 전점 깨졌다니까. 연저점 깨졌다니까. 네네. 신저가 나왔잖아요. 신저가 아니고 연중 저점. 연중 저점 났죠. 연중. 네네. 그러니까 작년이면 저점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부르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이거 너무 올라가니까 냅두지만 이거 어이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 항공사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대형 항공사. 굳이 항공사 살려면 어디 사야 되는지? AK. 일본 항공사를 사야 돼요. 일본 항공사. 네, 좀 보세요. 제 화면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오늘 일본 얘기 두 가지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뉴스 지난 주말 어저께 나온 건가요? 그저께 나온 건데 지금 일본 나리타공원 제2의 전성기. 네. 예? 외국인 수가 방문 수가 1월, 6월 달에 국제선 전년 동기 25% 증가했고요. 이 공항을 외국인 강사는 600만 처음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국제선을 이용한 일본인 수는 같은 해 15.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가는 사람 줄고 일본을 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이제 역시 중국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하고 있고 중국 사람 사상 최고로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비자 무비자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과 중국 여전히 비자거든요. 일본에서 발행한 이슈한 비자의 4분의 1이 지금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뭐 비자 면접 확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면 중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사는 거 세 가지 뭔지 아세요? 뭡니까? 화장품.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 늘어난 거. 화장품. 화장품? 뭐 화장품 늘어날 수 있는데 화장품은 오늘 나온 뉴스에는 안 나와요. 뭡니까? 첫 번째가 먹는 게 아니라 스시. 스시. 그러니까 스시집 우리 보면 일본 가면 다 스시 먹잖아요. 네, 네. 스시집 맛집 있죠, 맛집. 네. 맛집에 엄청 가는 게 중국 사람들도.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날거를 잘 안 먹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래서 구워 자기도 먹었죠. 참치 먹고 이런 거가 네. 참치 집 되는 나라에서 스시집이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래갖고 중국에서 일본의 스시집도 중국 사람 있죠. 화교층 엄청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 뭐 명동같이 이런 게 변하고 있어요. 예? 그게 하고요. 두 번째가 밥솥입니다. 밥솥. 예, 밥솥이 우리나라 보면 쿠쿠 밥솥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 얘기고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쿠코 전주에서시 일본 가면 코끼리 밥솥 사는 거예요. 코끼리 밥솥이 우리보다 안 좋던데. 아니, 그건 상관없어. 그거 안 좋은 건 우리 생각이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아모레퍼시픽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안 돼. 왜냐면 밥을 해보면 아니, 그거는. 단맛이 달라. 아니, 그 입맛 관심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밥솥도 잘 나가고 있다. 일본 밥솥. 아니, 그게 60% 늘어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도 나중에 보면 이거 될 것 같아요. 예. 비대가 엄청 팔린대요. 비대 지금 많이 팔려갖고 올라갔어요. 비대. 많이 우리나라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대를 사간다네? 그러니까 비대가 나도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그 중국 애들이 가져가는 품목 중에 3위 안에 드는 게 비대. 그러니까. 예. 나 이제 처음 알았어, 그거. 그래서 난 그거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가 네. 3대 품목이 스시, 네. 그리고 밥솥, 그리고 비대라네. 네. 그래서 비대. 하여튼 그런 거 관련주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뭐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재팬 에어라인 항공 잠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역시 이게는 신고가 네. 경신을 계속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나 말고 이게 재팬 에어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신고가 나고 있죠. 반면에 그 이제 대한항공 중국이랑 왔다 갔다 같은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네. 주봉이고요. 네. 다음 이슈를 지금 한번 살펴볼 텐데 네. 다음 이슈가 네. 지금 보게 되면 GS건설 파라나스 호텔 결국에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GS 리테일에 이거 뭐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거,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건데 어쨌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파라나스 호텔 때문에 올라갈 것 같고요. 7,600억이면 이게 매각가가 적정한가요? 좀 싸게 판 거 아닌가요? 모르죠, 난. 어쨌든 간에 자기네 물량 왼쪽 주머니에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다 재료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나왔겠나?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간에 GS건설은 현금 받고 GS 리테일은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BGF 리테일, GS 리테일 계속해서 주목이 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새로운 모멘텀 요거 좀 얹었다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무라 증권에서 권영선 애널리스트, 권영선 네. 이코노미스트죠. 권영선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쪽이 제조업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재고 때문에 네. 부담스럽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재고 출하 비율이 지난 6월에 129%로 급등했다라는 얘기로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시에 129.5%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지금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산은 돌리고 있는데 공장은 돌렸는데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광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역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쪽으로 좀 보여진다. 그러니까 생산이 늘면 뭐하냐고. 수출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이 네.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까지 기준금리를 1.5%까지 동결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전망이다. 노무라의 기본적인 전망이고요. 네. 수출 급감 등으로 3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네. 9월이나 10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쪽이 우려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까 제가 비대를 얘기하니까 네.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셔. 가서 직접 설치할까요? 네. 직접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설치해주는 기사를 부르는 사람도 있겠고 그것까지 물어보시면 답이 없고요. 어떻게 사갈까 아니 돈 주고 사겠죠. 박스로 그냥 포장돼 있어요 비대. 그러니까 네, 돈 주고 살 텐데요. 포장돼 있기 이게 또 의심하시는 거지. 저 이학영 교수가 저 거짓말 하나 그래갖고 네. 화면 잡아준 화면. 네네. 저 그런 거 거짓말 안 합니다.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소스를 정확히 말했지 않을까? 소스를 안 말해서 안 믿으신 거죠? 여기 뭐야? 블룸버그 비즈니스.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거니까 믿어보자는 얘기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죠. This year to is 스시 딱 나오죠. 예? 스냅업 라이스 쿠커. 쌀밥, 밥솥 갖고 간다는 얘기죠. 일렉트로닉 토일렛 셋. 이게 비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거짓말 안 한다. 네. 이거 거짓말 아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는 모르죠. 설치 어떻게 하는지 그걸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모른다. 설치가 어렵진 않아요. 이거 나오시네. 윤하짱은 내 사람. 비대 직접 설치했는데 싫다고 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자기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근데 수도 꼭지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하니? 그러면은 이제 퍼세식에다가 뭐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수세식에다가 하는 거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구조가 그게 그 크기가 안 나오는 가끔가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 독이하고 그 물 있는 독이하고 너무 짧아갖고 아주 옛날 거는 그런데 요즘 것들 중국은 그리고 최신 다 독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아마 비대에 설치하기 우리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또 슬픈 뉴스 중에 하나인데 뭐야?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 15년 이상 고령차가 10년 새 7배가 늘었다. 국산차가 좋아졌다.
이게 좋아져서 그런 걸까? 아니 분명히 내구성이 있으니까요. 내구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네. 이게 그거 아닌가요?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고령화 차량이 엄청나게 늘었었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미국도 지금도 늘고 있어요. 미국에 네. 얼마 전에 봤는데 11.9년인가 그래요. 네. 미국의 돌아다닌 차의 평균 나이가 11.9세?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10년 이상 차를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한 쪽들은 그러니까 이런 내구재들 같은 경우가 당장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소비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네. 10년, 15년 이상, 그러니까 10년도 아니야. 15년 이상 고령차가 10년 새 7배 이상 뛰었다. 네. 이게 성능이 좋아져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네.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면은 네. 저 어렸을 때 네. 샀던 차가 네. 그때 이제 현대에서 나왔던 그 차를 15년 전에 그때가 20년 전인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딱 졸업하면서 자기 고령하니까 그거 대충 됐지. 네. 그런 차종이 응. 아직도 돌아다니더라고. 딱 보면서 진짜 오래된 차들도 잘 돌아다니구나. 뭐 옛날에 뭐 폰이나 그러니까 스텔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뭐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스텔라? 아니, 스텔라 아직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죠. 깜짝 놀랐어요. 르망도 있나? 네, 르망도 있고 깜짝 놀랐는데 응. 어쨌든 그런 차는 뭐 수집하는 사람이 있으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네. 이게 20년 안쪽으로 된 차종이 15년, 20년 안쪽 차종들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10년 넘는 차를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오래된 차들도 잘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차량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차량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리고요. 다음 코너로 바로 들어가죠. 네. 왜? 네, 레포트 하나 보겠는데요. 요즘 보면 이거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저는 좀 관심이 이제 핀테크에 많이 꽂혀 있고요. 핀테크 그리고 이제 사물 사물들 또 인터넷. 얘기하는 게 사물 인터넷 이런 거잖아요. 네. 또 사물 인터넷 대표 주자 중에 하나는 엔텔스 있죠. 네. 엔텔스. 아스트윤이 벌였던 종목. 네, 아스트윤과 그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그 대표님 네네. 있는 엔텔스 레포트 나왔다면서요. 한양증권입니다. 한양증권이 보고서 그렇게 잘 내는 곳이 아닌데. 네. 또 한양증권하고 몇 군데 있죠. 네. 한양증권, 그다음에 신영증권, 이렇게 구국증권 이런 거. 네, 중소형주에 좀 강한 네. 그런 증권사들인데요. 네. 지금 통신 서블루션 및 그 플랫폼, M2M 플랫폼 제공업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회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한번 설명을 드렸죠. 네. 사물 인터넷 본격화 활성화에 따라 올해도 급격한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네. 했고요. 1분기에는 플랫폼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통신 솔루션 LTE 구축망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LTE 구축망 마무리됐으니까, 그, 중계기기 까는 애들은 이제 매출 다 끝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용 쪽에서 이제 돈을 버는 애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지금 보게 되면 고객 정보 관리, 트래픽 정산 기능 등이 포함된 통합 빌링 솔루션과 데이터 트래픽 이슈가 주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 제어 솔루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복잡한 말이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비 깔았으니까 거기에 운용과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돈 벌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금하고 그랬다는 건 예, 들었고. 예, 그런 쪽에서 예, 예. 이제 돈을 번다는 얘기죠. 잘 그래서- 그 분배해주고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한 그 사물 인터넷 시장에 진출했는데 네. 공공기관 사물 인터넷 솔루션 공급 서비스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IoT 관련된 사물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 매출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을 쓴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지금 2015년 기준에서 10%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네.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매출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기업 이런 쪽으로 좀 그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목표 주가는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레이팅에 대한 쪽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은 커버리지를 재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요, 앞서 하려다가 못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해외 뉴스가 네. 있어요. 그래서 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어떤 나라, 어떤 조심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10개 사면 안 될 거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몇 나라 관련된 거 사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오는 얘기 하겠고요. 드론 얘기 또 하나 오잖아요. 인터넷 해갖고, 어저께 이슈가 두 개 있었어요. 드론가 해갖고, 어딘가? 그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큰 사고 날 뻔했다는 거 있고요. 네네. 페이스북이 드론으로 이제 인터넷 깐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할 건지. 그 두 가지 하고 나서 초대 손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